안녕하세요. 디자인 팁앤톡 컬러 매니지먼트를 위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이와 팬톤 별색 그 재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에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컬러 색 재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용지별로 색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 많이들 느끼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패키지 인쇄에서 용지마다 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용지에 올라간 코팅액의 종류 그리고 제조 사업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용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지만 동일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게 올라간 색상뿐만 아니라 망점이 올라간 부분에도 용지 색상의 차이에 의해서 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큰 원인이 첫 번째가 잉크를 조제를 잘못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잉크를 썼다고 하더라도 옵셋 인쇄 특성상 적정한 잉크 농도까지 올리지 않으면 동일한 색상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습수액을 양을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같은 잉크, 같은 용지에서 동일한 색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용지, 동일 잉크, 그리고 습수량까지 세 박자가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동일한 잉크 색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디자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별색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팬톤 컬러인데요. 팬톤 컬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팬톤 컬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컬러 팔레트죠. 팬톤 솔리드 코티드부터 시작해서 CMYK까지 사도 분판하는 데이터까지 포토샵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팬톤 컬러는 1950년도에 허버트라는 분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팬톤 컬러 색 표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이트사의 팬톤 컬러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팬톤 컬러는 솔리드 코티드 팬톤 색 표집 같은 경우 이렇게 잉크집에 한 색 한 색씩 다른 별색을 넣어서 한꺼번에 인쇄를 하게 되고 다양한 잉크 종류를 가지고 용지 종류 두 종류, 코티드 페이퍼와 언코티드 페이퍼에다가 인쇄를 해서 정확한 품질 관리 아래에서 팬톤 색 표집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팬톤 색 표집은 코티드 그리고 언코티드 이렇게 나뉘어서 출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티드, 언코티드 이외에 다른 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팬톤 컬러 재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팬톤 컬러 색 표집 같은 경우 솔리드 코티드와 솔리드 언코티드 두 종류의 인쇄 용지에 별색을 올려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인쇄에서는 코티드 페이퍼, 언코티드 페이퍼 이외에 다양한 용지에 인쇄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지를 사용할 때 팬톤 컬러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미리 보게 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용지에 올라간 색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팬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타벅스 컵은 코티드 페이퍼에 재현하고 있고 컵 홀더는 콜로게이트 판지에 재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콜로게이트 판지 색상은 다르게 같은 잉크를 사용하더라도 인쇄 방식과 용지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재현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팬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쇄 용지에 미리 색상을 확인하고 이 색상을 기초로 해서 인쇄 현장에 이 색상 데이터를 기본으로 색상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팬톤 라이브라는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드카피로 나오는 팬톤 북만에 의존하게 되면 코티드, 언코티드 두 종류의 용지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다양한 용지에서 목표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팬톤 색표집은 항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있고 또 그러한 버전들을 구매해서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출간된 그런 색표집과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출간되는 색표집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팬톤 컬러 칩은 솔리드 패치입니다. 잉크를 별색을 섞어서 만든 게 솔리드 패치고 CMYK 4도 분판을 통해서 만든 게 팬톤 CMYK 패치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CMYK에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 잉크까지 섞어서 7도 분판한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북을 만든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MYK보다는 훨씬 더 솔리드 코티드를 재현이 좀 쉽게 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런 팬톤 컬러 북은 한 4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돼서 새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매년 추가가 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2161개 색표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샘플북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신의 업데이트된 샘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색표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팬톤 북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팬톤 라이브를 사용해서 최신의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팬톤 라이브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팬톤 컬러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팬톤 컬러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도브 제품군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디폴트로 사용되는 게 팬톤 솔리드 코티드라는 이런 팔레트를 주로 사용하시고 계신데요. CS2 이전 버전에 사용하는 팔레트와 그 이후 버전에 사용하는 팔레트의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값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전 버전은 팬톤 CMYK를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 이후 버전은 LAB 값을 기초로 해서 팬톤 컬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CMYK 분판을 하더라도 그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전 버전을 쓰신다면 LAB 값으로 해석을 하도록 컬러 세팅 값을 바꿔주셔야지만 최신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팬톤 컬러 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도 이런 버전에 맞게끔 LAB 값을 보정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럼 다음으로 이런 팬톤 컬러와 같은 별색이 들어간 인쇄물, 그 교정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팬톤 컬러 같은 경우 다음에 그린 것 같이 CMYK로 재현할 수 있는 색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색은 전체 팬톤 컬러 중에 한 7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옵셋 인쇄에서 재현할 수 있는 팬톤 컬러의 개수는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색들을 재현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패키지 인쇄에서는 여러 가지 팬톤 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인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CMYK뿐만 아니라 이런 팬톤 별색까지 재현할 수 있는 교정 인쇄기가 있어야만 이렇게 팬톤 컬러를 정확한 색상을 교정 인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정 인쇄기로 많이 사용하는 앱슨 시오 컬러 P9000 같은 모델은 CMYK만으로는 색전 영역이 너무 좁으니까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 잉크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색전 영역이 넓게 재현할 수 있어서 CMYK 교정 인쇄뿐만 아니라 패키지에 사용하는 팬톤 컬러까지도 97% 가까이 교정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팬톤 컬러의 정확한 교정을 위해서는 그 교정 색을 낼 수 있는 교정기를 사용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패키지 인쇄를 할 때 디자이너가 이러한 부분은 꼭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키지 인쇄에서는 별색 재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정확한 색 재현이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교정 인쇄를 항상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교정 인쇄를 뽑을 때 정확한 측색 데이터와 함께 이 교정 인쇄본이 아주
목표 데이터와 정확하게 교정 인쇄가 되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패치 같은 것을 밑에 깔아서 항상 우리가 ISO 기준에 맞게 교정 인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이런 교정 인쇄본을 만드실 때 들어가는 별색이라든지 내가 패키지 디자인에 할 때 사용된 CMYK 프로파일은 어떤 것을 사용했고 별색은 팬톤 컬러 몇 번을 지정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교정 인쇄본에 명확하게 지정을 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PDF 파일을 만들어서 최종 인쇄본을 넘기실 때 PDF를 어떤 규격으로 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결색 데이터가 정확하게 담긴 PDF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 PDF X 규격이 그 규격입니다. 그래서 팬톤 컬러 별색까지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PDF X4 데이터로 저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PDF X 규격은 200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PDF X1, 2002년도에 X3, 그 이후에 X4, 지금은 X5, X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톤 별색을 많이 쓰는 패키지 디자이너는 X4 규격 이상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별색 데이터가 PDF 파일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고 이 데이터가 분판이 되면서 정확한 별색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디자인 팁앤톡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강의 강의 마치게 되는데요. 많이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에 걸쳐서 디자인 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종이의 특성하고 색지한 특성, 그리고 CMS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컬러 매니지먼트에 유용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색전을 위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디자인 팁앤톡 패키징 디자인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